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큐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성착취 영상물 집단 공유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단방 운영자인 왓치맨에게 피해를 입은 분의 증언을 토대로 그 실체에 조금 더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네, 왓치맨은 어떤 인물이고 그는 텔레그램 방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온 사회부 장보경 기자 그리고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고단방 그리고 이 운영한 왓치맨의 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직접 이 피해자분들을 우리 장보경 기자가 만나고 왔다면서요? 네. 예, 현재 이분들 어떤 모습이었는지 만났을 때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제가 만난 피해자는 이 왓치맨이 운영한 고단방에서 이 영상물 같은 게 유포되신 분이었는데요. 예. 일단 피해자의 그러니까 발언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이제 영상물이 유포된 거를 확인한 후에는 계속 울면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고 이게 진짜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거의 죽음 문턱까지 갔었고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불법 영상물 유포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3년 가까이를 계속 3년이요? 고통을 받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요새 뭐 N번방이라든가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런 텔레그램 대화방 참가자들 모두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예. 많이 있는데 이분한테 제가 직접 그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됐으면 좋겠다. 최대한 모든 사람이 다 공개됐으면 네,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방에서 그 악랄하게 웃어가면서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을 자기가 두 눈으로 다 똑똑히 봤고 예. 혹시 어디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밖에서 마주치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고 전부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밝혀질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이게 보면 고단방을 직접 들어가서 본인하고 관련돼서 올라오는 게시물을 직접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이 방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이거 어떤 사정이었나요, 이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 불법 촬영물이 이제 유포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예. 뭐 제보도 받고 예. 여러 루트로 이제 모르는 분들한테도 제보를 받은 후에 네. 그 직접 검색을 하셨대요. 이 검색을 하다가 방을 네, 그 검색을 하다가 그 중에 이제 고단방 전에 그 왓치맨이 운영했던 블로그가 있거든요. 예. 그 블로그를 직접 찾으셨고 네. 그 안에서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뭐 얼굴이 식별이 가능한 자료라든가 뭐 나이, 사는 곳, 가족과 관련한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셨대요. 근데 그 블로그에서 이 운영자가 뭐 텔레그램 방을 아예 링크를 올려서 불특정 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예. 이제 거기도 들어가시게 되신 거죠. 근데 네,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그 방은 그냥 말 그대로 정보가 다 몰리는 곳이었고 예, 처음에는 거의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들어가신 이유가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라고 혹시 뭐 하시더라고요. 자신과 관련된 증거? 네,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모으려고 들어가셨는데 예. 뭐 거의 뭐 새벽에도 끊임없이 채팅방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거를 캡처하고 뭐 2차 가해도 감수를 하시면서 예. 계속 그거를 다 증거를 모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이 방에 한 300명 정도가 있었대요. 근데 2개월 만에 한 7,000에서 8,000명 정도까지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하셨고 거의 보니까 링크가 계속 연결이 되고 이 방에서 다른 방으로 갈 수 있는 뭐 링크가 계속 퍼져 나와 있는 상태고 이 방에서 영상을 사라지더라도 저 방에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박사방이라든가 뭐 N번방이라든가 뭐 각각방, 고단방 이런 거 외에도 정말 수많은 방들이 이름만 다양하게 해서 파생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오늘 모신 신진희 변호사님께서는 특히 그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또 전담하고 계시는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장보경 기자가 직접 말해줬지만 피해자가 직접 자신이 증거를 모으고 또 그 불법 영상물을 찾아서 그걸 직면하면서 또 삭제 요청을 해야 되고 이런 현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참담하죠. 근데 이게 수사를 하려고 하면
진술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불법 촬영물이나 유포와 네. 관련해서는.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동일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본인이잖아요. 예, 예.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피해를 자신이 또 목도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N번방이 이제 조직적으로 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제가 사건을 이제 2012년부터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예. 많은 불법 촬영물들의 유포 사건들을 예. 받고 그 피해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기자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사실입니다. 참. 그 가해 현실을 본인이 이제 직접 마주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거잖아요. 좀 네. 다른 어떤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너인 것 같다. 그러면 그럴 때 굉장히 놀라잖아요.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보통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보통은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이런 곳에 문의를 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예. 또 일명 디지털 장의사라는 예, 예, 거 예.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런 예. 사설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예.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는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본인의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삭제해야만 하는 예.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죠. 예. 최근 얼마 전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예.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예.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예, 예. 삭제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 좀 다행이기도 한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방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제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든지 네. 어찌됐든 그 자신이 피해를 입은 현실을 마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유 참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측면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저희가 아까 설명해 드릴 때 이 고단방이라는 거를 운영한 사람이 왓츠맨이라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피해자께서 고단방을 직접 목격한 결과 N번방이 활성화된 데에는 왓츠맨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면서요, 장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고단방에 대해서 이 피해자는 배급사 같았다고 배급사. 말하기도 네네.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잠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왓츠맨이 애초에 그런 텔레그램 방을 개설하지 않았으면 결국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안 생겨났을 건데 제일 일조한 것 같아요. 가장 많이요. 왜냐면 자기 홈페이지에 그 불법 영상을 보는 단 한 사람이라도 막 붙잡으려는 것처럼 자극될 만한 키워드들을 다 집어넣거든요. 이 링크 타고 들어가서 봐라. 뭐 자기 홈페이지 주소 걸어놓던가.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거의 부추기고 막 동료한 거라고 보여져요. 네. 왓츠맨을 이제 배급사 역할이다라고 지금 증언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N번방 활성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왓츠맨이 했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피해자는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요. 이 고단방에서 이 공지방이라고 하는 왓츠맨이 따로 만든 방이 또 있었대요. 그 공지방에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N번방으로 가는 뭐 그거라든가 링크가 전부 다 있었다고 하고요. 그 링크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이제 왓츠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상은 뭐가 있다라고 이제 아예 캡처를 해서 일부 뭐 올리기도 하고 그런 예. 식으로 이제 홍보하는 역할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참가자가 이 방에 대한 정보를 물으면은 왓츠맨이 그 방에 대한 정보는 또 어디 가서 볼 수 있다라고 예. 이제 안내하기도 하고 예,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유입되도록 독려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준 캡처에는 직접 이게 참가자들이 N번방 배급사라고 이 고단방과 왓츠맨을 지칭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에 예. 대해서 왓츠맨이 뭐 전혀 부인을 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그 N번방 운영자를 왓츠맨이 인터뷰를 하겠다며 이제 참가자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그거를 전달을 한 다음에 그 답변을 이제 아예 올려주는 예. 그 방에 올리는 그런 사례도 직접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행위를 하면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로부터 뭐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했다고 봐야 돼요? 일단은 피해자가 보기에는 왓츠맨이 그런 글을 하나씩 올릴 때마다 예. 참가자들이 다 호응을 하고 또 예.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었냐라고 이제 좀
뭐 부추겨 세우기도 하고 그런 예. 식으로 계속 이제 운영이 돼 왔는데 왓츠맨이 그거에 대해서도 뭐 전혀 전혀 언급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자기와 이 엠번방과의 뭐 관계를 약간 과시하듯이 예. 어디를 가면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예. 식으로 계속 이제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어떤 건지 좀 이해됐습니다. 예, 근데 이 논란이 불거진 부분이 이게 지금 검찰이 3년 6개월 구형한 것으로 이미 이제 보도가 많이 돼서 이거 이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이제 보강 수사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 건데 신진희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며칠 전 보도에서 예. 뭐 변론이 재개됐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이제 개별 사건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적인 엠번방과 연결되어 있는 조직적인 그런 범죄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 개별 사건으로 진행하다 보면. 예.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공범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예. 어제도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관련자가 또 재판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적용법조부터 죄명부터 조금 다르게 파악할 필요도 있고 예. 이게 단순 개별 범죄가 아니라 공범으로 예. 네, 처벌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론이 재개된 것으로 네, 보입니다. 물론 꼼꼼히 수사를 했을 거라는 뭐 전제를 하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 3년 6개월이라는 구형만 놓고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단일 사건으로 파악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대로 수사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게 정보통신 매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갈 때는 연결고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겠죠. 네. 그걸 수사하는데 좀 사실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검거했을 때 빨리 기소하고 처벌받게 하는 것도 나름의 수사의 신속성에서는 또 필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법무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지금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 검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저희가 텔레그램 대화방 안에서 뭐 물론 이건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습니다만 그 방에 들어가 있는 모르겠습니다. 돈을 내고 이용하는 이용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용했던 사람들도 소위 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이고 가해자들이다. 근데 이 가해자들의 태도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전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그 피해자분이 증거를 찾기 위해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 이게 정말 끔찍했던 게 일단은 그 캡처된 내용을 잠깐 보더라도 그냥 뭐 조롱성 얘기밖에 없어요. 피해자에 대한 뭐 신상 정보 계속 공개하고 예. 그리고 영상을 또 쪼개서 올리거든요. 쪼개서 계속 재생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격하기에는 조금 끔찍한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거의 뭐 그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영웅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N번방 운영자를 인터뷰를 해서 올리기까지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죄의식이라고는 거의 그 방 안에 있는 그렇겠네요. 그 내용만 보고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피해자의 증언 관련해서 좀 더 들어보시죠. 네. 그 왓츠맨이 그 N번방 운영자랑 뭐 인터뷰해서 막 포스팅도 했었었고 당시에 뭐 피해자는 몇 명이냐 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막 이런 식으로 그걸 자기네들끼리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인터뷰하고 자기가 자기 그 왓츠맨은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자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냥 막 무슨 중학생이 쓴 것처럼 왜 말투도 되게 막 미숙한 사람 같아 보였고 뭐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 이런 거 미안해 키키 이제 안 그럴게 히히 뭐 막 이런 인터넷에 유포된 걸 보면 가해자는 영웅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막 이 시대의 영웅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댓글이랑 글들이 엄청 많고 걔가 너무 부럽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피해 여성들한테 말하는 댓글들은 대한민국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자 저런 죽어야 된다 이런 댓글들도 엄청 많았고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가해자는 영웅처럼 돼 있었다. 그러니까 가해자들끼리 이렇게 피해자들에 대해서 한 가해 행동을 단순히 재밌거리로 취급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가 직접 본 바로는 인터넷에 유포된 거를 보면 댓글들만 보면은 그 가해자들은 그리고 또 그거를 많이 올려주는 왓츠맨은 거의 뭐 영웅처럼 신성시화돼 있었고 그리고 왓츠맨이 실제로 그런 글을 올리기도 해요. 자기 이제 서버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서버 운영비가 드니까 후원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그 후원 방식에 대해서 투표를 붙이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본인이 직접 집행유예 기간이다라고 밝힌 캡처본도 있었는데 뭐 수사기관에 대해서 뭐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막 올리니까 참가자들은 당연히 왓츠맨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서로 서슴없이 오고 가기도 하고 뭐 결국에는 본인들은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게 없다.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계속 대화가 오고 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게 사실은 이제 형이 선고가 된 건데 이 기간을 자숙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처벌 수위를 비웃듯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참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벌 규정이 여전히 국민 정서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전문가로서 이 현재 법 규정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통신 매체 기술의 발달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특례법이 지금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란 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 또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법인 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많은 법에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누차 이제 좀 짚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모두 다 그러니까 26만 명이라는 일단 그 숫자가 나온 거잖아요. 가입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 신상 다 공개하고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상 공개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때까지 뭐 고유정 씨 같은 살인 사건, 강력 범죄인 경우에 특정 강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신상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성폭력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신상 공개와 관련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보 공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조주빈이가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 부분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서 공개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나머지 그러니까 26만 명의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니까 뭐 단순 가담자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저런 특례법에 근거해가지고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그 처벌법 25조는 아주 자세한 뭐 기준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실 국가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는데 방통위원장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 글쎄. 이유가 경찰 또는 그 검찰, 즉 수사기관 단계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재판 중이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또 적용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과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여기 때문에 또 비공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많은 가입자들이 이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은 관람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관람만 하면 처벌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보면 소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텔레그램은 특수하게 보는 행위가 바로 저장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저장이 됐다는 것은 바로 소지의 개념,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아까 가해자들이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떤 생각 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좀 충분히 들어보긴 했는데 이 처벌과 관련해서 법적인 형량을 떠나서 모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다면서요, 장 기자? 직접 여쭤봤어요. 만약에 어떤 정도의 형량이 나오면 그 충분한 그 분풀이가 되실까라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냥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모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강력한 처벌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신 것 같았는데 예. 그 목소리를 직접 잠깐 들어보시죠. 판사님이 3년 6개월로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 걸려도 뭐 얼마 안 사는? 그렇게 말하는 거랑 다를 바 없거든요. 법적인 형량을 떠나서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받아도 지금 그래도 안 끝나니까. 악랄하게 웃어가면서 피해자들을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같이 뭔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돋고. 네, 강력 처벌을 향한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이 참 느껴지는데 지금 이 피해자분께서는 실제로 왓츠맨에 대해서 좀 추가로 고소할 계획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일단은 앞서 피해자가 다 방에 들어가서 이제 증거를 수집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수집을 하시면서도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만약에 그 왓츠맨이 특정이 된다면 예. 자기가 이걸 가지고 다 증거로 제출하겠다라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예. N번방과의 연관성도 충분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셔서 그거를 예. 충분히 이제 추후에 고소를 하시겠다고 조만간 고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이 심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한때는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두려워서 아예 외출을 못 하셨던 때도 있었대요. 예. 그래서 뭐 그때 같은 경우에는 심정으로는 거의 뭐 그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가서 응징을 하고 예. 자기가 교도소에 가서 차라리 아무도 못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까지 하셨을 정도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피해자들이랑 같이 엄벌 탄원서라도 내서 예. 거기서 이제 피해를 받았었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고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예. 이분 왓츠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성문을 거의 수차례 제출을 했다고 해요.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방에서 목격한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우리를 잡을 수 없다. 우리는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이 반성문이 믿을 만한 것인가라는 예. 거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시하셨고 예. 그리고 정말 엄벌 탐문서라도 본인이 도움이 된다면 예, 충분히 예. 제출할 의사가 있으시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고. 소위 그 네. 반성이라는 게 가짜다. 이런 어떤 엄벌 탄원서를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진짜 짧게 이 엄벌 탄원서 같은 거 제출하면 형량 이거 감형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완벽히 차단하지는 못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양형 기준에 있어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좀 힘드시더라도 예. 내시는 게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또 알겠습니다. 하셨으니까요. 오늘 사회부 장보경 기자 그리고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